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간의 룰의 전쟁, 그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후보 4명 중 1명을 선출했었는데요. 당 지도부가 최종 2명으로 압축한 뒤 후보를 뽑는 양자 대결을 고심 중입니다.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처음 도입이다 보니 막판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룰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경선의 완주가 국민의 승리, 국민의 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은 각 경선 단계마다 몇 명의 후보를 남길지 이른바 컷오프 방식입니다.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후보를 추리고 다시 2차 경선에서 2명으로 추리는 이른바 양자 대결안이 검토됐지만 당내 반발에 1차 8명, 2차에서 남은 4명의 후보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1차 경선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최종 경선에선 당원과 국민 비율을 절반씩 두는 안이 유력합니다. 양자 대결은 국민의힘이 한 번도 도입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양자 대결 구도 시 과거 친이, 친박 갈등처럼 화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선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본선이 불리한 구도니 경선 흥행엔 양자 대결이 좋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오는 14일 대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경선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흥행입니다. TV 토론에도 후보자가 상대를 지명하는 1대1 토론을 검토 중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3주간 진행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핵심 키워드는 흥행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자들 간 1대1 TV 토론을 지명 토론 형식으로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경선 후보자가 1대1로 맞붙고 싶은 후보를 직접 지명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캠프마다 전략적 선택을 할 텐데 다른 후보들 모두에게 지명받는 경우도 아예 지명을 받지 못해 토론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들, 참신한 방식들, 또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자 간 1대1 토론이 도입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4명에서 8명 정도로 후보가 추려지는 2차 경선부터 도입되는 안이 유력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흑역사를 직접 설명하는 토론안부터 프로스포츠에서나 보던 후보자 미디어데이까지 국민의힘이 각종 아이디어로 경선 흥행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하지만 룰의 전쟁은 늘 예민하지요. 양자 대결 도입 가능성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속내는 뭘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양자 대결로 뽑느냐, 사자 대결로 뽑느냐. 일부 경선 주자들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안을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도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양자 대결은 진영 내 갈등만 키울 거라는 우려입니다. 이번 경선은 결단코 화합이 장이고 통합의 길이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도 한동훈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구도로 만들어 반한동훈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탄핵부터 찬반으로 색깔이 확실했던 후보들인데 양자 대결 시 반대쪽이 강하게 뭉치는 가능성도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공개적으로는 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손익 여부를 따지는 중입니다. 당 지도부는 양자 대결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의사를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정치부 김단비 차장과 판을 읽어보겠습니다. 룰의 전쟁 막이 오른 국민의힘 경선판이 궁금한데요. 어떤 판인 거예요? 네, 지금 판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행이 목적인 당 지도부와 본선행 티켓을 잡아야 하는 주자들의 신경전이 시작됐다고요. 당 지도부는 처음으로 본선행 티켓을 놓고 최종에서 딱 2명이 겨루도록 룰을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는 최종 경선에서 4명이 겨뤘거든요. 게임 룰이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까 경기를 뛸 선수들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죠. 근데 왜 지도부가 나서서 이 경선 룰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부 머릿속엔 딱 이것뿐입니다. 바로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개별 후보로는 아직 열세니 어떻게든 경선을 흥행시키고 주자들 인지도 높이고 해야 한다고요. 선수 4명이 맞붙는 것보단 단 2명이 치열하게 겨루는 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흥행을 위해선 1대1 지명 토론, 또 후보들이 함께 기자 질문을 받는 미디어 데이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명 토론은 일종의 연애 프로 같은 건데요. 상대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면 토론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양자 대결을 도입하면 이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판이에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양자 대결의 룰은 일반 여론 50%, 당원 투표 50%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양자 대결이 썩 나쁘지 않은 판입니다. 오 시장은 4명이 겨뤘을 땐 바로 1등할 지지율은 아직 아니죠. 그런데 2등까지만 올라가면 결선에선 중도 확장성이 강점인 본인이 유리할 거라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문수 장관 입장에선 판이 흔들리는 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 판을 흔들지 않고 기존대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양자 대결로 될 경우 김문수 대 반김문수가 되는 구도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룰에 이견을 내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선 반발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김문수 전 장관 말고 다른 후보도 좀 불리한 후보가 있어요? 네, 홍준표 시장이 오늘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양자 대결하면 치열하게 붙고 나서 그 감정이 봉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김문수 장관 지지층과 겹치는 상황에서 최종 경선을 2명으로 좁히면 설 자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 내부에선 나쁘지 않을 거라 이런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1위가 아니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4등이 1등하는 역전극의 기회를 뺏었다고 보더라고요. 지금 구도라면 2등하게 들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하면 경선 시작도 못하고 막 판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간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 지도부도 마냥 이 양자 대결을 밀고 가겠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양자 대결을 하면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이후에 화합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어서 고민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도부는 막판 발표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판을 읽어주는 김단비 차장이었습니다.